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많이들 오셨는데 잘들 오셨습니다. 이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체적인 조건, 나는 그럼 어떤가? 그러면 갖춰야 할 주체적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명언이 있죠. 포기하지 않고 우보천리, 소걸음처럼 천천히 가시면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지금 20개국의 선진국들의 1년 경제 성장률이 1 내지 1.5%인데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자본의 소득률, 자본의 이윤율은 4%, 5%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부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자들의 돈이 증가하는 속도가 4배 내지 5배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걸 느꼈는데 2011년에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2011년에 뉴욕 월가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죠. 그 피켓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 1% 대 가난뱅이 99%. 근데 그 책에 그게 있어요. 부자 1%의 소득이 어떻게 돼가느냐는 게 확 힘들어요. 가난뱅이 99%는 점점 떨어져. 그러면 문제는 자본이에요. 자본. 이 자본이라고 캐피탈.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못 가진 자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의 생산성보다 자본의 생산성이 4배 내지 5배가 된다. 그러면 노동을 해서 돈을 10,000원 벌면은 자본을 굴려서 돈을 50,000원 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본을 굴리면 그렇게 번다. 그러니 어떻게 노동자가 자본가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 결론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자본을 가지면 되는데 다행히 자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본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노동이라도 어떤 자본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져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땅을 파는데 손가락으로 파면 어떻습니까? 팔 수 있죠? 손가락으로 파서 씨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만 땅을 판다? 그것은 노동만 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면 생산성이 늘어요. 예를 들면 호미를 가지고 판다. 호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이에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면 땅 파는 속도가 빨라진다니까요. 거기다가 소라는 자본, 쟁기라는 자본을 쓰면 땅 파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거기다가 자본 집약도가 높은 트랙터를 가지면 노동자 1인당 할 수 있는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요. 그것이 자본과 노동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갖지 않으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자전거에다 물건 싣고 가는 거하고 트럭에다 물건 싣고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생산성이 높으냐 하는 거예요. 자전거하고 트럭하고는 자본의 집약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노동력인데 어떤 자본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다르고 생산성이 다르다는 것은 소득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다행히 자본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자본, 즉 돈이라고 합시다. 돈으로 대표되는 경제자본만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본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문화자본, 상징자본, 인적자본, 그다음에 유형자본, 무형자본, 사회자본, 심리자본, 매력자본. 이 매력도 자본입니다. 매력 엄청난 자본. 여기 앞에 지금 여자 사장님들 굉장히 매력적인데 매력적인 분들이 패션 모델 이렇게 걸어가 봐요.
돈 엄청 벌어요.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력이라는 자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을 축적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피케티의 말은 맞아요. 자본을 가진 자가 돈을 번다예요. 자본을 가진 자가 돈을 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자본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자본밖에 없어요. 여기 혹시 부모로부터 거액을 물려받지 않으셨다면은 그 애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그 자본이 소셜 캐피탈이 되니까 그 자본을 바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할 것이 목표 설정이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기 오신 것은 뭔가 지금 자기 의도를 가지고 오신 건데 부자가 되는 일이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일이건 대학에 가는 일이건 모든 인간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이 목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선 현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첫째,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이게 현자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예요. 목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은 선택이에요. 선택.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친구하고 어디를 갈 것인지,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올 것인지 이게 선택이에요. 여기 오셨다면 그쪽은 못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신 분은 여기 못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혜, 돈, 물자, 방법 등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찾고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그 목표에 맞춰 나가면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세계적인 주식 투자 거부입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서 다시 말하면 자기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하는지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건 위험하다. 그 망하기 딱 좋다. 딱 좋다. 자, 성공의 8단계 아까쯤에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그 맨 먼저 나오는 게 항상 목표예요. 목표. firm goal setting 제가 이렇게 썼어요. 확고한 목표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의사결정이에요. 이제 의사결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항상 목표 이렇게 탁 나와요. 목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목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사결정 이론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노벨 경제학상이 지금까지 8개가 나왔어요. 인간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가. 점점 인간의 의사결정이 복잡해져요. 맨 처음에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합리적이다. 그런데 행동을 보니 합리적이 아니야. 합리적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의사결정, 정치시장에서의 의사결정,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등등 의사결정이 모두 인간은 달리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만 노벨상이 8개가 나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보시면 목표는 분명하게 알 거예요. 이게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이 없다면 어떻게 돼? 으따가 쏘아야 돼. 으따가. 바로 관역이 목표예요. 타겟이라면 타겟. 마찬가지로 배가 갈 항구. 이게 목표예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조난당하기 딱 맞다고요. 마찬가지로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피니시 라인이 목표가 돼요. 그때까지 내가 몇 시간에 뛸 것이냐. 등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올라갈 산정, 여기에 목표가 돼요. 그래야만 저것을 어떻게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해서 올라갈 것이냐. 요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목표를 정하면 몰입하게 된다. 이 말을 자꾸 합니다. 어느 왕국의 청년이 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그래서 하루는 가서 불평을 늘어놨어. 왕에게. 임금님이시라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왕이 뭐냐 가르쳐 주마.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 해주면 너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뭡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스 하면서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성공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술집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는데요.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것을 보았느냐? 못 보았는데요. 장사꾼들이 술 먹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느냐? 못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다. 네가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면 주변에서 떠들건 욕을 하건 네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그 비결이에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이 청년은 목표가 2개였어요. 최종 목표는 뭐였습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간 목표, 현실적인 목표는 뭐였냐 하면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안 흘리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지금 현재 활동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것, 이게 최종 목표고 최고 목표인데 이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는 현실적 목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청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 이걸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그 리스크를 감당을 안 할 거라고요. 따라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면은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표 자체가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걸 해주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만둘 거예요. 그 문제, 그 차이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자, 헨리 포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소수가 부자가 된다. 다수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애터미 사업은요, 스몰 비즈니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빅 비즈니스예요. 아니, 매월 5천만 원 버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스몰 비즈니스입니까? 사소한 비즈니스 아니에요. 사소한 비즈니스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단계 한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거 아닌가? 무시 안 해요. 무시 안 한다고요. 그건 존경하는가? 존경도 안 해요. 존경도 안 해. 그럼 못 주는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무시할 거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이야기하는데 애터미 사업은 애국 사업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수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애국 사업이에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되는데 공짜로 됩니까? 공짜로 안 돼요. 목표 달성에는 반드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덜 자고 운동하고 해야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절대로 공짜로 되는 법이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라고 해놨냐면은 선택입니다.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데이트를 할 것인가. 데이트를 선택했다면은 공부하는 기회는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목표를 반드시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는데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연령별로, 현재 직급별로, 또 자기 건강 상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별 다르는데 한 예를 들 겁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적으세요. 월천댁이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천댁이 되겠다. 요거 됩니다. 요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요 말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각오를 써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한다라고 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침대맡에 또는 동선에 붙여놓고 날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현자들 그리고 성공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일보 직전과 그 다음에 잠에서 깼을 때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적어놨어요. 바로 앤드류 카네기도 이 방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 영역은 현재의식, 요게 10%고 잠재의식이 90%인데 자기 현재의식만 가지고 자기 능력을 평가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잠재의식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의 90%는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기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래놓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알려고 해도 아는데 그거 아는데 평생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옛날에 카네기라든가 옛날 성공학자들은 침대 머리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반복하라 이렇게만 해놨는데 요즘 성공학자들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동선마다 다 붙여놓고 중얼중얼 거려라 그래놨어요. 냉장고에, 거울 앞에, 화장대 앞에, 화장실 앞에, 자동차 안에다 붙여놓고 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월천택이 된다.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자는 맥스웰 몰치 같은 학자는 그것을 자아 이미지, 셀프 이미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무엇든지 다 된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예가 이 사람 잘 알죠? 요 짐 캐리라고 하는 짐 유진 캐리라고 하는 미국의 코미디언. 요 영화 보셨죠? 못 보신 분은 오늘 가서 다운해서 보세요. 아주 배꼽이 빠지려고 그래요. 여기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더 케이블 가이. 요 캐나다 출신입니다. 캐나다 출신 미국 허리우드 코미디언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폐차장에서 잠을 자고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가지고 하루를 때운 그런 가난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뭐라고 생각? 나는 영화 한 편 출연에 개런티 1,000만 불을 받은 그런 인류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1,0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00억이잖아요. 영화 한 편 출연에 100억을 받는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되겠다. 그래 놓고 항상 1,000만 불짜리 수표를 지갑에 가지고 다녔어요. 지가 그려가지고 1,000만 불짜리. 그런데 에이스 벤츄라 그 다음에 더 마스크가 성공하면서 1,000만 불 개런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케이블 가이에서는 무려 한 편 출연에 2,000만 불에 200억을 받았어요. 개런티를. 그러면 이 친구가 수첩에 가지고 다닌 가짜 수표가 부적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 암시를 준 거예요. 나는 1,0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배우다. 나는 1,0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코미디아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실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바로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가고 싶다. 그런데 잠재의식이 가지 마. 그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의식적으로는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나? 근데 잠재의식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가봐. 뭐 하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잘 오셨어요, 일단. 나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붙여놨는데 아이고 이번만 먹고 내일부터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노소의 모가지를 다 비틀어 다 봐. 안 본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여기.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무의식의 작용. 마누라하고 강남 대로를 걸어가면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내 의식은 어떻게 합니까? 안 봐야지. 그러는데 자꾸 가죠 이렇게. 무의식이 그쪽으로 작용. 여기서 이제 목표 설정하고 관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성공의 법칙이다. 내가 너에게 507명의 미국의 그 당시 가장 저명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성공의 법칙을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전 세계 인류에게 이걸 말해라.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칙은 매우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책으로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나온 책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그걸 다시 그 8권으로 나왔는데 방대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언제 읽고 성공하느냐 해서 자기가 다시 9년 뒤에 그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나온 게 Think and Grow Rich라고 책이죠. 근데 이 제목 자체 내가 성공의 법칙 그냥 들어있어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당신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이게 금방 나온 책이 한 20년간 연구한 책이에요. 미국의 가장 저명한 507명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가 지정해 준 507명 말고 스스로 25,000명을 인터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5,000명의 성공자와 실패자를 인터뷰한 결과 카네기의 말이 맞더라. 그런데 이제 그 나폴레옹 힐 체계가 바로 카네기가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다라고 말해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예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3단계면 끝나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코끼리 냉장고에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작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어? 아니, 냉장고를 코끼리가 들어가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집에 있는 냉장고만 생각하니까 코끼리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 들어가요. 크게 만들면. 그거와 똑같아. 자, 첫째, 카네기가 얘기한 것은 당신이 얼마를 벌 것인가를 정하라.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목표예요. 목표. 벌고 싶은, 그러니까 벌고 싶은 금액, 벌고 싶은 금액을 정해라. 이게 목표 설정입니다. 어제 밤에 하셨던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에요. 내가 집은 어떻게 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땅은 어떻게 하고, 캐시, 현금은 어떻게 하고. 이게 목표 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정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무엇을 해서 볼래? 아니,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용실을 해서 월 5천만 원을 벌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명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할 수 있어요. 5천 벌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탁월한 세계적인 미용사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언제. 이게 이제 시한이에요, 시한. 이게 시한이 없으면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2017년 3월 31일까지라고 한 딱 그게 정해져야 목표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시한이 안 정해지면 뭐 평생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목표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네 번째는 활동 계획.
그러면 이렇게 목표도 정하고 무슨 할 일도 정했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했으면은 즉각 활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카네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 활동 계획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각 활동에 나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큰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적어도 하루에 5사람은 만나겠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카네기가 하는 얘기. 활동 계획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각 활동에 옮겨라.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결심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린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2. 결심한 것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에 미치지 못한다. 그게 72대 1의 법칙이에요. 이게 3일이거든요. 우리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심한 것을 3일 이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72의 법칙이에요. 72대 1의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활동 계획도 이와 같이 내가 월 5천만 원을 벌겠다. 또는 3천만 원을 벌겠다. 월천택, 이천택이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무엇을 해서 벌래? 이건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천택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경제 상황으로 봐서 또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그렇게 안 되는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활동 계획을 세우고 5번째.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카네기는 이걸 무지무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종이에 적어라. 그래, 종이에 적어라. 카네기가 살 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컴퓨터로 쳐라. 그 말은 없어요. 하여간 종이에 적어라. 6번째. 예. 요 침대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중얼중얼 외워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요 5번째, 6번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카네기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요게 카네기는 그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식을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는 바로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카네기는요, 원래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게 필라델피아죠. 피츠버그 쪽. 그런데 카네기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얻게 됩니다. 새 어머니를 얻게 되는데 이 새 어머니가 바로 카네기로 만든 사람이에요. 워낙 동네 개구장이기 때문에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카네기가. 그래서 새 어머니를 만난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이해를 조심하라고. 우리 동네 최고 말썽꾸러기인데 이 밤이 새기 전에 당신은 아마 봉변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그때 이 새 어머니가 카네기를 끌어안으면서 당신이 틀렸어요. 이 아이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카네기는 생전 머리에 털나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계속 그때까지는 동네 말썽꾸러기, 저 형편없는 놈 이랬는데 새 어머니가 자기를 똑똑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게 아주 카네기의 평생을 가는 암시가 된 거예요. 카네기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새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그 새 어머니의 집안을 경영하는 활동력에 또 아이디어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카네기는 열심히 일해서 결국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데 22세 때 22살 때죠. 카네기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래 사셨어. 세계 최고 부자예요. US 철강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 그 부자인데 52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53세에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약속을 지켰어요. 왜? 이 어머니의 한마디. 당신이 틀렸어요. 이 아이는 말썽꾸러기가 아니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를 마마보이라고 그럽니다. 평생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만큼 한마디. 긍정적인 암시, 긍정적인 파지티브 서제션이죠. 긍정적인 암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감 말고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오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게 오감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러죠? 시각이라 그러죠. 시각. 귀로 듣는 걸 청각. 입으로 맛보는 걸 미각. 코로 냄새 맡는 걸 후각. 피부 접촉으로 아는 걸 촉각.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감이에요. 이건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식스센스가 있어요. 제6감. 어떤 초월적인 정신의 작용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 아주 매력적인 여자분들 많은데 어떤 총각이 아가씨 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각으로 사랑한다는 좋은 말을 들었는데 진짜 사랑한지 안 한지는 이 눈을 보면 알아. 눈을. 이놈이 나를 꼬시려고 그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제6감이에요. 식센스. 그래서 인간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안 하고 제6감으로 느끼는 걸 최종 자기의 판단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자,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말을 잘한다, 청산유수를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진정성을 전달해야 해. 진정성. 나는 당신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싸고 좋다. 당신 요것을 쓰기만 해도 당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나하고 같이 동반 성공하자. 요 진정성이 전달되면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 자기부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카네기가 이야기한 이 단계라는 것도 뭐냐? 당신이 하는 이 애터미 사업이 애국 사업이고 동반 성장하는 사업이고 이 물건을 쓰기만 해도 당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좋은 육감을 주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우리 박은길 회장이 이 경제연구소장을 해달라고 할 때 이런 지하에 거부했지. 왜냐하면 내가 사기칠 일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저도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서 여러 번 강의 들었어요. 저 성산에도 듣고 저 대전에서도 듣고. 그러다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큰 문제,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를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큰 일을 하시다가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뭔가 돌려주는 것, 그걸 재능 기부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동반 성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목표 설정 중에 오늘 또 판매사가 또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가 나는 100일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이걸 이렇게 목표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00일이라는 개념은 제가 생각엔 1000시간을 얘기합니다. 1000시간. 하루 10시간 투자를 해서 1000시간을 하면은 판매사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투입을 못하고 세컨 잡,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은 5시간 투입하면 200일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은 겁니다. 10시간 몰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다예요. 우리 지금 이 로얄 마스터나 스타 마스터 분들은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되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24시간을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하루에
10시간을 몰입하면, 그러나 이것은 스트레치 목표입니다. 스트레치 목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그것보다 20% 내지 30%더 높은 목표. 이건 G2의 잭웰치가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장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선 소위로 임관해야 돼요. 육군 소위로 임관해야 돼요. 그래서 중위, 대위, 소령, 중령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느닷없이 어느 날 중령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일단 소위로 임관해야 돼. 일단 육군 소위로 임관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설렁설렁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때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하면 중위, 1년 만에 중위, 2년 만에 대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밑에서 막 밀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말콤 그레듀얼이라고 하는 흑인 작가입니다. 이거 원래 저널리스트인데,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아웃라이어, 탁월한 성공이란 말이죠, 나오면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진 거. 아, 성공이 좋은 머리와 좋은 학벌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 실증적인 예를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엄청나게.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물리 현상이 또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갑자기 바뀌는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 물리학에서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돌을 굴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일단 여기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지 혼자 굴러가, 지 혼자. 밀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이게 판매사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뭐 때문에 힘드냐?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생전 처음 해보거든. 저쪽 구미에 하루에 몇 억씩 결제하시던 건설회사 사장님이 계셔. 싹 결제하면 10억 이렇게 나가다. 근데 이분이 칫솔 900원짜리를 가지고 팔로 다니는. 이야,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은 그래. 그렇게 팔아보니까 아, 이게 진짜 돈이로구나 하는 게, 이게 진짜 돈이로구나. 이게 치약 2,700원짜리 아이 10억짜리 오금 결제하시던 분이 900원짜리 칫솔 들고 달라니 얼마나 쪽팔려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여기 올라가 버리면 굴러가 버려. 자, 요거예요.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의 전개 과정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가 판매사예요. T1 판매사. 여기까지는요, 소득도 안 오르고 성과도 없고 죽을 판이야. 죽을 판이야. 죽을 판. 그러나 일단 여기에 판매사 T1에 도달하면, F점에 도달하면요, 갑자기 상승 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이게 목표를 100일로 잡은 거예요. 하루 10시간, 1000시간 투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3년이면 1만 시간이에요. 3년. 그래서 자, 다음.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죠. 요거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기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래요?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오토 판매사 할 때까지가 제일 힘드는데, 그것은 다른 일을 지금까지 하시다가 애터미 맨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목표는 1000일 1000만 원. 이거 3년입니다. 하루 10시간 몰입한다고 가정하면 3년이면 1만 시간이 돼요. 1만 시간. 그래서 우리가 3년 이내에 3년 만에 스타가 된다 또는 사론이 된다. 그래서 2000택, 3000택이 된다. 요 얘기. 1만 시간이에요. 1만 시간. 요 에릭son 교수가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데 10년간 직장에 근무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릭son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대충 했기 때문이다. 대충 해가지고는 개꼬리 3년 담그고 있어도 황모 안 된다. 황모는 쪽제비 털을 황모라 그래. 옛날 붓을 만들 때 쪽제비 털로 만든 붓이 가장 좋아요. 개꼬리 3년 물에 담그고 있으면 쪽제비 털 되냐? 그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son 교수가 하는 얘기가 직장에 10년 아니라 20년을 근무해도 대충 근무하면 그 모양 그 꼴이다.
대충 것만 몰입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요 말콤 그레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밝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건 지금 에릭son 교수고, 이건 지금 데니얼 레비틴 교수입니다. 이건 모차르트고, 여기 비틀즈고, 여기 빌 게이츠고, 이 사람은 지금 빌 조이라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나는 컴퓨터 위에서 잠을 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판을 두들기다가 피곤해서.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했느냐? 1만 시간 이상 더 한 것 같다 이렇게. 빌 조이도 그렇게 된다고요. 천재들이거든요. 천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빌 조이나 빌 게이츠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콤 그레드웰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1만 시간 이상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자, 이제 비상을 해야 됩니다. 요거요. 제가 어제 이 피케티 교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독립운동 하듯이 가난에서 벗어나라. 만약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 주고 싶으면 대충 하시라. 그러나 현재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지사들의 덕입니다. 그분들은 이걸 못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그걸 누리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하듯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성공을 하면은 후손들을 무슨 뭐 호의호식 시켜라 그런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이상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지금은 기회를 못 주거든요.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미술가가 되고 싶다, 미국에 유학하고 싶다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꿈을 실현 못 시켜준다면은 그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해놨, 똑같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가난하게 늙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별로 안 좋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팍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00일 작전, 1000일 작전을 하는 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10년을 해도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기왕에 죽기 살기로, 내 애터미 사업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 맞아요. 죽도록 공부하다 죽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전부 자빠져 자는 거지 안 죽어요. 그래서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박차고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네, 자존심, 체면, 가족의 반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앞에서 티핑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 하는 거예요. 요 원숭이 잡는 것 잘 아시죠? 슬라이시라고도 하고 셀레베스 섬이라고 통상 얘기해요. 인도네시아의 큰 섬인데 섬 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무슨 조롱박이 있대요. 조롱박이 있는데 조롱박이 다 크고 나면은 굉장히 단단하답니다. 안 깨져요. 그래서 조롱박이 조그맸을 때 조롱박 모가지를 이렇게 뭘로 감아놓은대. 그럼 조롱박이 마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크면 안에를 긁어내버리고 안에다가 쌀을 집어넣는데요. 쌀을 집어넣으면 원숭이라는 놈이 그 쌀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리고 안에 쌀이 있으니까 쌀을 한 주먹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나와 거기가. 이렇게 하면 조롱박 속으로 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먹을 치고 꺼내면 안 나와. 근데 이 조롱박이 나무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그 원숭이를 잡아서 서커스 단에 팔아먹어. 그러기 위해서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잡혀가지고도 주먹을 안 펴. 조롱박을 들고 다녀 이렇게. 그 쌀을 안 놓으려고. 근데 과학자들이 그 원숭이를 연구하는데 그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답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마취송으로 쏴버리면 떨어져 다친다거나 죽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사로잡을고 했더니 원주민들이 그렇게 잡더라 이게.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런 썩은 나무에다가 구멍을 조금 파고 이렇게 하면 손이 들어가고 주먹지만 안 나오게 해놓고 쌀을 집어넣어놓고 내놓으면 이 자식이 잡으러 가도 절대로 이걸 안 편대. 그래가지고 이 자식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나 나가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걸 놓지 않으려다가 자기 자유를 잊어버려. 자유를 잃어버려. 자유를. 손에 잡고 있는 거 조그만 것들 그냥 놔버리세요. 체면이라든가 피곤함, 자존심,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근데 무시 안 한다고 그랬죠, 어제? 그걸 놔버리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 태도, 애티튜드라는 것을 알파벳 순으로 합해 보면 100이 된다 그랬죠. 100이 됩니다. 그런데 A, ability,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1%. 1%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마음 자세, 트러스트라든가 다 태도에 관계됩니다. 태도는 멘탈 애티튜드예요. 자기 정신 자세란 말이에요.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되면은 뭐가 되냐? 신사숙녀가 되고 멋있는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3년 후, 5년 후에 전부 3,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